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경영공학과 이유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1의 타겟 논문 발표 영상 제출 과제로 제가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Effective Heart Disease Predic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라는 제목의 연구로 2023년 알고리즘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인도의 펜딧 디니얼 에너지 유니버시티와 이탈리아 국립연구회의 연구진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효과적인 심장병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심장 질환 예측의 필요성과 연구 배경을 시작으로 사용된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 실험 결과와 결론까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동기를 살펴본 후 논문의 목적과 제한된 접근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데이터셋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 특히 K-모드 클러스터링 기법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머신러닝 모델들,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다층 퍼셉트론, XGBoost의 개요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모델 평가 지표를 짚고 실험 결과와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이 논문을 따라 참고한 제 코드 실습 영상, 제 코드 실습도 발표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제안 배경과 문제 제기, 즉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2017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의 43% 정도가 심혈관 질환 때문이며 전체 사망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식습관, 흡연, 과도한 당분 섭취, 비만 등이 흔한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심장병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건강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장 질환에 쓰이는 검사들, 예를 들어 심전도나 CT 스캔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이 수시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심장병 위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심장병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의사들이 환자의 위험인자를 토대로 경험적 판단이나 프레밍햄 위험 점수 (FRS) 같은 의학 통계 모델을 사용해 왔지만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네레인의 연구에서는 기존 FRS 점수의 심장병 예측 정확도가 약 19%에 불과했지만 양자 뉴럴 네트워크 (QNN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98%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머신러닝이 잠재적으로 전통적인 위험 예측보다 훨씬 정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최근 의료 현장에는 방대한 환자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요컨대 심장병 예측 분야에서는 오진을 줄이고 환자가 고비용 검사를 받지 않아도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가능성에 힘입어 본 논문은 머신러닝을 이용해 일반 임상 데이터만으로 심장병 발생 여부를 정확히 분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한마디로 심장병 발생 가능성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심장질환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저자들은 정확한 예측을 통해 심장병의 오진을 줄이고 조기 발견을 도와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더 큰 규모의 데이터셋에서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작은 표본으로 국한되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현실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 높은 심장병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논문은 대규모 케글 데이터셋 약 7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정확도의 머신러닝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앞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심장병 예측에 적용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레인 등의 연구에서는 심장병 위험 예측에 양자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기존 의학 점수 체계보다 월등히 높은 98.57%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연구는 환자 689명의 임상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 결과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프레밍햄 점수의 정확도 약 19%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사하 등의 UCI 머신러닝 저장소의 클리블랜드 심장병 데이터셋 303명의 17개의 어트리뷰트를 활용하여 여러 알고리즘을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나이프 베이즈,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KNN 등을 적용했으며 그중 KNN 알고리즘이 약 90.8%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 중에서는 종종 90% 이상의 매우 높은 정확도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는 머신러닝 기법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표본 크기가 작아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나 다양한 접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9년 알로탈비의 연구에서는 클리벌랜드 클리닉의 데이터를 이용해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회기, SVM, 랜덤 포레스트, 나이프 베이즈 등의 여러 모델을 10폴드로 교차 검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가 93.19%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SVM도 92.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2020년 하산 바우의 심장병 예측에서 피처 셀렉션 방법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이들은 필터, 래퍼, 임베딩 세 가지 특성 선택 기법을 적용하고 추려진 중요한 특성으로 여러 논문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XG 부스트 모델이 래퍼 방법과 결합되었을 때 약 73.74%로 성능 정확도가 가장 우수했고 SBM과 인공신경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성 선택 등 전처리 전략에 따라 모델 성능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하자면 이전 연구들은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90% 넘는 성능을 보이기도 했지만 데이터 규모가 작거나 특정 환자군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인구 집단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연구는 70%의 현실적인 성능을 보고하며 개선 여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7만 건에 달하는 큰 데이터셋으로 보다 일반화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케글에서 공개된 심장질환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약 7만 명의 익명화된 의료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인구 통계 및 임상 정보 12개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신장, 체중과 같은 신체 정보, 수축기, 입원기,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높음, 매우 높음 등 범주형인
컬럼입니다. 또한 공복 혈당 수치, 이 역시 범주형 컬럼입니다. 그리고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 활동 여부 등의 yes or no로 이루어진 생활습관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데이터는 50세 남성, 키 175cm, 몸무게 80kg, 혈압 130에 85, 콜레스테롤 높음, 혈당 정상, 비흡연, 음주 가끔, 활발한 활동 등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목표 변수 타겟은 해당 사람이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시됩니다. 원본 데이터에는 약간의 이상치나 오류도 섞여 있었는데 예를 들어 키나 몸무게가 비현실적인 값들이 있어 이러한 값들은 사전에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는 식별자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델링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5만 9천 건의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심장질환 예측 연구로서는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핵심 아이디어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전처리 단계에 활용하여 이후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K-모드 클러스터링을 적용해 데이터셋을 유사한 그룹들로 묶은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분류에는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다층 퍼셉트론,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 XGB의 4가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리드 탐색, 교차 검증, 그리드 설치 CB 기법을 사용하여 각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했습니다. 케글의 실제 심장 질환 데이터로 이 방법을 실행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얻었고 특히 MLP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용량 데이터 플러스 클러스터링 기반 전처리 플러스 최적화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접근으로 심장병 예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델에 넣기 전에 몇 가지 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상치 제거가 선행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인 키, 몸무게나 혈압값 등 모델 성능을 해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걸러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과 혈압 등의 연속청 수치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나이 특성은 1 단위로 주어졌었는데 이를 연도로 환산하고 5년 간격의 나이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부터 34세, 35부터 39세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찬가지로 수축기 이완기 혈압 수치도 10 단위 간격으로 구간을 나눠 범주형 변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입력 특성이 범주형 또는 이산형으로 정리되어 이후 적용할 K-모드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성별로 한번 분할하였는데요.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심장병 발병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남성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이후 클러스터링과 모델링을 진행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모델이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단계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약 57,000개의 사례와 11개의 주요 특성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이완기 수축기를 가지고 MAP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추가로 무게와 키를 가지고 BMI라는 파생 변수도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클러스터링을 수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란 데이터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그룹으로 묶는 작업으로
여기서는 K-모드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성별로 나눈 남성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에 대해 각각에 대해 별도로 K-모드 클러스터링을 시행했습니다.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정하기 위해 엘보우 기법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클러스터 수를 1, 2, 3, 4 이렇게 늘려가면서 군집 내 응집도와 분산을 살펴보다가 추가로 클러스터를 늘려도 큰 개선이 없어지는 지점을 최적 군집 개수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남성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 각각에서 가장 알맞은 클러스터 개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숫자는 논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남성은 이제 2개의 군집, 여성은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K-모드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활용한 이유는 심장병 데이터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하위 집단을 모델이 미리 인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비슷한 환자군끼리 군집화해 두면 이후 분류 모델이 각 군집에 특화된 결정 경계를 학습할 수 있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K-모드란 K-민스의 변화된 클러스터링 방법으로서 K-민스는 수치형 데이터 전용인데 반해 K-모스는 범주형 데이터에 적용하는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K-민스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지만 K-모스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기에 모드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거리 계산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K-민스는 유클리드한 거리로 계산하지만 K-모스는 해밍 디스턴스, 단순 일치 거리로 계산합니다. 업데이트 방식도 K-민스는 평균 계산으로 업데이트를 하지만 K-모스는 범주별 최빈값으로 갱신합니다. 요약하자면 저자들은 이 클러스터링을 하나의 데이터 전처리 단계로 도입하여 데이터를 잘게 세분화하고 특성 스케일을 조정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효율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해 K-모드는 범주 데이터를 위한 K-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 방법을 사용하여 심장병 데이터를 군집화했고 이 과정에서 각 환자들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군집에는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인 중장년 남성 그룹, 다른 군집에서는 비만이 아니고 운동을 하는 젊은 여성 그룹 식으로 묶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집 정보는 이후 분류 모델이 유사한 환자 그룹별 특징을 보다 잘 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모드 클러스터링을 접목한 접근법이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논문 실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K-모드 클러스터링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기 모드 중심을 선택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군집 개수 K를 설정하고 각 군집의 초기 중심 값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할당, 어사인먼트 작업입니다. 각 데이터 인스턴스를 모든 모드와 비교하여 불인치 항목 개수를 계산합니다. 이후 가장 가까운, 즉 불인치가 가장 적은 모드에 할당합니다. 세 번째, 모드 업데이트. 각 군집 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최빈값으로 새로운 모드를 계산합니다. 네 번째, 이터레이션.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데이터 재할당 및 모드 업데이트를 반복합니다. 모든 데이터의 군집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 수렴합니다. 논문에서는 K-모드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남녀 각각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해 K가 2일 때를 클러스터로 나누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K가 2일 때 가장 1에서 2로 갈 때 가장 많이 비용의 감소가 일어나기에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해 K가 2일 때를 기준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이후 타겟 베리어블과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표시된 원을 살펴보면
나이로 된 범주 데이터, 그리고 MAP 클래스, 그리고 콜레스테롤 지수가 심장병에 가장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AP 클래스는 상관 계수가 0.38로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해 심장병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4가지 머신러닝 분류 알고리즘을 비교 적용하였습니다. Decision Tree, Random Forest,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XGBoost가 그것입니다. 이들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Decision Tree는 해석이 용이하고 빠르게 작동하는 트리 기반 모델의 기본 형태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결정 트리를 결합한 앙상블 모델로 단일 결정 나무의 약점을 보완해줍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인간 두뇌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XGBoost는 최근 각광받는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으로 쾨글 경진대회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온 모델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리 계열, 신경망 계열, 부스팅 계열 등 다양한 접근법의 모델들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것이 심장병 예측에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한 것입니다. 모든 모델은 지도학습 분류기로서 데이터의 입력 특성들로부터 심장병 존재 여부, 즉 이중 분류를 예측하도록 학습되었습니다. 훈련 방식은 그리드 설치 CV를 사용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였고 80대 20으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모델의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의 형태로 표현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스무고개와 비슷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가, yes, no 이런 식으로 각 특징에 대한 분기를 만들어내며 최종적으로 말단 노드에서 환자가 심장병이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정보 이득을 사용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한마디로 여러 결정나무의 모음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수백, 수천 개의 디시전 트리를 각각 조금씩 다른 데이터 샘플과 특징을 사용해 학습시키고 최종 예측은 모든 나무의 투포 결과, 버팅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별 나무가 잘못된 판단을 일부 하더라도 다수의 다른 나무들이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진 피드포워드 신경망입니다.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은 하나의 선형 분류기인데 이것만으로 직선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만 해결합니다. 반면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여러 층의 뉴런을 거치면서 복잡한 비선형 관계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GBoost는 최근 많은 각광을 받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Extreme Gradient Boosting의 약자입니다. 부스팅은 약한 모델을 여럿으로 순차적으로 학습시켜 점진적으로 성능을 내는 앙상블 깃발입니다. XGBoost에서는 결정 나무를 약한 학습기로 사용하며 여러 나무를 순차적으로 구축합니다. 따라서 오차를 줄이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하는 모델입니다. 모델의 예측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여러 매트릭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ccuracy, 정확도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전체 예측 중 맞게 맞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90명을 맞췄다면 정확도는 90%가 됩니다. 그러나 정확도만으로 모델의 세부 성능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도, precision과 재현율, recall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프리시전은 모델이 긍정, 즉 심장병 있음으로 예측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심장병이 있는 비율입니다. 즉, 모델의 false alarm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나타내며 값이 높을수록 심장병 있음 판정을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재현율은 실제로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모델이 잡아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센시티비티 민감도라고도 불리며 값이 높을수록 환자를 놓치지 않고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평균으로 두 가지 지표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프리시전과 리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 높을수록 F1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AUC, Area Under the ROC Curve 지표도 활용되었습니다. ROC 곡선은 수신자 특성 곡선이라 번역되는데 분류기에 거짓 양성 비율에 대비한 참 양성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쉽게 말해 판단 임계값을 바꾸었을 때의 민감도와 특이도 변화를 시각화한 곡선이며 AUC는 이 곡선 아래의 면적값입니다. AU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든 임계값에서 이상적인 분류를 한다는 뜻이고 0.5 정도이면 동전 던지기와 같은 수준의 무작위 분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정확도는 전체적인 맞춤 비율, 정밀도, 프리시전은 예측을 긍정으로 한 경우의 신뢰도, 리콜은 실제 환자를 잡아내는 능력, F1은 그 균형, AOC는 모델의 종합적 판별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모델들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먼저 정확도 측면의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험에 사용된 4가지 모델 모두 상당히 높은 정확도, 즉 86%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시전 트리의 모델 정확도는 86.3 정도로 가장 낮았고 랜덤 포레스트와 XG 부스트는 비슷한 수준으로 약 86.9 정도였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신경망은 약 87.3 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최고와 최저 간 차이가 1% 남짓밖에 안 될 정도로 모든 모델의 성능이 대체로 비슷한 높은 구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사용된 데이터셋이 크고 또한 앞서 언급한 클러스터링의 전처리와 충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덕분에 각 모델이 자기 최적의 성능을 거의 끌어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교차 검증을 통한 튜닝의 전후 차이를 살펴보면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튜닝 전 약 86.5%에서 튜닝 후 약 87%로 0.5% 상승했고 XG 부스트도 약 86.4%에서 87.0%로 약 0.6% 상승하여 튜닝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와 XG 부스트는 교차 검증을 적용한 결과 오히려 소폭 정확도가 낮아지거나 거의 동일하게 나타냈는데 이는 교차 검증 과정에서 복잡도가 조정되어 모델이 약간 더 일반화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MLP, 랜덤 포레스트, XGB, 디시전 트리 순으로 정확도가 높았으며 최고 성능인 MLP의 87.28%는 이 데이터셋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외에 다른 평가 지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시전과 리콜 측면에서 모든 모델이 대체로 80% 중후반의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MLP 모델의 경우 정밀도는 약 88.7%, 재현율은 약 84.9%로 비교적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F1 스코어는 약 86.7%였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정밀도와 재현율 값이 약 모두 80%를 상회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표는 AUC인데 4모델 모두 0.94 이상으로 값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AUC가 0.95라는 것은 임계값을 적절히 조정하면
양성과 음성을 95% 정도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분류 판별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ROC 커브에 대한 ROC 곡선 그림입니다. 모든 모델의 곡선이 왼쪽 위 모서리 부근으로 높게 솟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모든 모델이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 재현율 등 주요 지표에서 고르기에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특히 MLP 모델이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심장병 예측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쓰이기에 충분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이 결과의 장점 및 한계에 대해서 디스커션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다층 퍼셉트론 MLP 모델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MLP는 신경망 특유의 비선형 패턴 학습 능력 덕분에 다른 알고리즘보다 미세한 차이까지 포착하여 약간 더 높은 정확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사결정 나무는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단독 트리 모델의 한계상 모든 패턴을 포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본 연구진은 K-모드 클러스터링을 도입한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약 7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얻어낸 결과에 대한 점수이기에 이는 일반화 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전처리,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다양한 특성들을 추가하였고, 도메인 지식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연속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범주형으로 바이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모델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관성이 적은 여러 가지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델들을 사용하였기에 각 모델 간 어떤 점이 우수하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연구는 단일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외부 검증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 식습관, 운동 등 심장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변수들이 포함된다면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클러스터링을 통한 결과 해석이 부족합니다. 클러스터링 엘보어 메소드를 활용해 K가 2라는 결과를 통해 분류를 하였지만 정작 클러스터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두 클러스터들 간에 분류를 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각 군집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설명 가능성 부분에서도 향후 연구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XAI, 설명 가능 AI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모델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진행되어서 어떻게 모델이 학습되어서 정확히 어떤 변수들이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한 각 변수들끼리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측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제한성이 한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퓨처워크,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시입니다. K-모드로 군집을 나눈 것은 알고리즘 성능 향상에 기여했지만
각 군집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K-모드 대신 K-평균이나 계층적인 클러스터링과 같은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을 때 비교가 제한됩니다.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칙치 처리와 이상치 영향 분석도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상치를 모두 제거했지만 다른 방법 등을 적용하거나 결칙치가 있을 때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외부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견고성, 즉 로버스트네스를 검증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및 군집 결과의 해석력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프나 라임 같은 설명 기법을 사용해 모델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지 밝히거나 군집별로 환자 프로파일을 분석해 의학적 통찰을 얻는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방법론이 더욱 신뢰성과 범용성을 갖추게 된다면 심장병 예측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예측 분야에서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하여 한다면 좀 더 일반화된 그리고 의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 나온 코드를 제가 직접 재현해 본 것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했고 파생 변수 설정을 통해서 나이를 바이닝했고 BMI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수치형 컬럼에 대해 변수형으로 바이닝하는 작업을 거친 뒤 클러스터링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논문에 나왔던 클러스터링 결과처럼 K가 2에서 극단적인 엘보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K는 2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각 남성과 여성에 대한 클러스터에 대한 각각의 최빈값입니다. 이를 본다면 각각 군집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에 대한 코드 재현입니다. 4가지 모델들을 사용해 보았고 논문에 나온 것처럼 ROC 커브도 그림으로써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효과적인 심장병 예측 논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질문이나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저자들의 제안처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이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조기 진단과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발표가 심장병 예측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연구나 실무 적용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